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의 시작에 인사드리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희 방송에서 오늘 시장을 예상도 해보고 대비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짝꿍 수민 씨와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저희 굿모닝 인베가 벌써 7월 3주차까지 알찬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말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주원 씨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의 주말 정말 말 그대로 점점 주말이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마냥 좀 쉴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증시를 좀 보다 보니까 주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민 씨, 주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오래간만에 늦잠도 자고 맛있는 식사도 세 끼 다 챙겨 먹으면서 네.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요즘 목이 뭔가 좀 건조하게 느껴져서 아예 2리터짜리 물통을 옆에다 두고 하루 종일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수분 보충까지 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이제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있는 우리 수민 씨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시에서도 참 알차게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 방법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막 한 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경제 뉴스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들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도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선별해 주시는 멘토님이 바로 중앙에 나가고 있는 QRD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앙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활짝 열고 들어오셔서요. 알찬 뉴스들도 받아보시고 저희와 소통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굿모닝 인베에서만 볼 수 있는 이슈들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주원 씨가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제 우리 시장 어떨지 조금 예상해보고 대비해보려면 전장에서 우리 시장 어땠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국내 증시에서 우리 어떤 종목들이 좀 잘 가고 빠졌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땠는지, 또 수급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 텐데요. 코스피 파란불 켜고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2,900선을 앞두고 바로 락을 한 건데요. 이는 12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약간은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한국 증시에도 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부분에서 CPI가 조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승 흐름을 탔던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텨준 것도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2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코스피가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7월 FOMC를 앞두고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장 관심을 끌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가와 통화 정책에 이어서 이 실적이 좀 가세하는 투자 환경에서는 7월 미국 증시가 랠리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는 올해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됐던 만큼 시장 조정은 좀 차익 실현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5,5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준 것이 좀 우리 시장의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의약품, 기계, 건설 등에서는 업종을 좀 사들이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유한, 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헬스케어 종목들로 순매수 좀 상위를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 범양, 건영 등 건설업도 간밤 미국 증시와 함께 같이 잘 가졌고요. 이거는 고금리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로봇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두산 그룹 사업 재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동기업, 휴림 로봇 등이 좀 잘 가졌고요. 특별히 이 종목 중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눈에 좀 띄었죠. 변압기 이외에도 빵끝 웃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 보여줬습니다. 회전 부문에서는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선박용 제품은 조선 업황 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좀 회복되는 것들,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요. 이에 더불어 변압기와 배전반 수출도 증가하면서 두드러지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와 함께 파란불 켰는데요. 이 또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은 거겠죠. 수급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외국인이 홀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유통, 비금속, 기계장비, 건설 등은 좀 하락했고 금융, 출판, 오락문화, 종이, 섬유 등은 좀 오르는 모습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차별화가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리콘투는 12% 넘게 급락하는 반면에 보로노이는 12% 넘게 급등했고요. 서진시스템, HLB 등은 하락하는 반면 펩트론, 펄어비스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전선, ESS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과 함께 좋은 실적까지 보여준다면 우리 시장에 이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고 있고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좀 우리 특징들을 좀 종목별로 잘 공부해 가면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크게 리스크가 작용하기는 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대선 시기에는 미국 시장이 항상 좀 강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장 조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좀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쉽지는 않았던 장인 것 같습니다. 뭐 잘 가는 것도 종목별로 좀 잘 갔는데 이 종목 개수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 쉽지 않았겠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방송 좀 잘 보면서 우리 시장이 주말 동안 어떻게 버텨줬는지 좀 예상도 해보고 대비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내를 좀 봤다면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수민 씨, 미국 네. 증시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47.15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6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30.81포인트 오르면서 5,615.35에 마감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세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으로 이슈들 알려드리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죠. PPI의 지수가 발표됐었습니다. 이날 나오는 PPI 예상치가 0.1%의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높은 0.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밤에 발표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지수는 예상치 3.1%보다 낮은 3%가 나왔지만 다음날 발표한 PPI 지수는 예상치보다 다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고 그동안 강하게 상승했던 대형주, 매그니피센트 7종목의 매도가 강하게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형주보다 더 큰 수혜를 얻고 있는 중소형주,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을 했고요. 지난주 주말에는 이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1거래일 만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센트 7종목에서는 테슬라는 2.99%, 엔비디아는 1.44%, 애플은 1.31% 상승 마감하면서 이날 나스닥 지수도 0.63%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죠. 일단 내일 화요일 새벽 1시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밤 9시 30분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된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도 많은 만큼 이 지표들도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길 바라보면서요. 오늘 뉴욕 증시 브리핑도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브리핑까지 알아봤다면 우리 시장 이끌어주는 핫한 이슈들까지 알아봐야겠죠. 네. 수원 씨, 네. 오늘은 어떤 핫 이슈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 반도체입니다. 저는 항상 기초부터 잡고 가죠. 반도체 뭘까요? 좀 많이는 들어봤는데요.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인 물질, 뭐 낮은 온도에서는 뭐 어쩌고, 실리콘, 저미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쉽게 상온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강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반도체 주들도 마음에 한 번씩은 다 품어보셨죠. 그런데 이 반도체가 언제는 효자다, 뭐 언제는 최고다, 그런데 또 언제는 반도체주 약세, 뭐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 다음 기사도 한번 보시면 우리 다음 기사 하루 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또 미국 반도체주 상승, SK, 삼성 나란히 신고가, 하이닉스 더 오른다, 반도체주 헐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누군가 확답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주 강세인 만큼 계속해서 등락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가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뭐 이것을 반복할 것이라는 말은 할 수 있겠죠. 이 반도체주들 미국 시장에서 잘 가도 확 잘 가주고 수출로도 7천억 불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우리 시장의 효자가 안 된다면 어떤 테마가 또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제가 반도체 앞에 왜라는 부분을 붙여봤습니다. 뭐 왜라고 하는 게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방지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의 기세를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왜라고 강조를 해봤습니다. 반도체가 왜 호재일까요? 반도체의 호재는 AI입니다. 수민 씨, AI를 뭐 평소에 활용하시는 때가 있나요, 따로? 아무래도 챗 GPT나 네. 시리 같은 AI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AI가 정말 미래 산업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에게 친근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AI 기업들이 정말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발전과 개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AI는 우리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있죠. 물 먹는 하마 말고 전기 먹는 AI? 맞습니다. 네. 전기 먹는 AI. 이 정말 AI는 전기만 줘도 이렇게 쑥쑥 자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먹는 족족 찌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럽기도 한데요. 이렇게 AI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주들 뿐만 아니라 이 로봇주들도 굉장히 호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맨 밑에 기사 보면 간만에 AI 대형주 하락,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매수 기회일까 느껴지시나요? AI 관련주는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회로 보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시장에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서 AI에 꼭 필요한 반도체의 발전은 두 번 말해야 입만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종목들이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인지 좀 알아야 이 관련주들이 좀 떴을 때 나도 같이 가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만으로도 너무 유명한 엔비디아 상승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애플입니다. 뭐 여전히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삼성전자부터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 반도체 모멘텀 터지면 8만 전자에서 또 10만 전자 가나 이런 기사들 우수수 나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기사 나오고 많이 요동치는 모습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하이닉스겠거니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피델릭스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법한 종목은 좀 빼보고 코스닥에서 전망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IA입니다. 이름도 뭐 IA인데 좀 노렸을까요? 네, 이 기업도 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민 씨가 가져온 핫 이슈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도 전해드릴 텐데요. 수민이가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 바로 기후플레이션입니다. 아침에는 금사과, 저녁에는 독사과 이런 말이 있죠. 아침에 먹는 사과가 그만큼 좋다 이런 의미인데 금사과, 금배, 서민물가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이런 헤드라인 달면서 기사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면서 자주 깎아주셨었는데 이 국민과일에 요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근에 사과값이 폭등하면서 국민과일 사과가 이제는 장바구니에 담기는 좀 부담스러운 진짜 금사과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과는 우리 국민이 가장 자주 소비하는 농산물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가격 상승이라도 보여지게 되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침 사과까지도 앗아가는 이 팍팍한 과일 가격, 이 원인으로는 이상기후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오늘의 주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후플레이션이란 기후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을 꼽았습니다. 앞서 예로 든 사과만 해도 급격한 한반도 아열대화로 최근 30년 새 산지가 35%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에 대한 작황 부진이 심각합니다. 코코아의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적도 부근에서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요. 이런 코코아 나무의 병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생산량도 급격히 감소했고요. 결국 글로벌 기업인 허쉬와 페레로 등이 초콜릿 등이 들어간 제품 가격을 10% 올리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콜릿과 인플레이션의 초코플레이션,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었죠. 이런 기후플레이션,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련 가공식품들 가격까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러한 기후플레이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기후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기후플레이션 잡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흔히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해외 수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낮출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국내 농가를 위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식량 자급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법은 없는 걸까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 스마트팜 등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이 위기가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천해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도 기후동행카드 등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까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굿모닝 인베스트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과 가격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또 기후플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핫 이슈, 기후플레이션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핫 이슈들, 나도 인베스테이너처럼 잘 알아보고 싶은데 누구보다 빨리 알아서 저희처럼 알려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두드리실 수 있는 문, 지금 중앙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주시는 알찬 정보들 따라가 보고 싶다, 우리 인베스테이너 잘 보고 있다고 덕담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중앙 QR코드 사용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플레이션부터 반도체까지 오늘 핫 이슈도 알차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핫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조원 씨,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수민 씨가 약간 스포를 해줬는데요. 정말 우리 시장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고 나의 실생활을 바로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코너죠. 우리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좀 투자 팁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개념까지 다 알아가는 시간 가져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용어부터 우리 수민 씨가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 용어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정의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외환시장, 다양한 나라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할 때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외환시장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투자, 여행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를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단어는 뭘까요, 조원 씨? 우리 수민 씨도 조금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네. 이동평균입니다. 이동평균은 주식시장에서 가격 변동을 추세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지표입니다. 이것은 특정 기간 동안 가격 평균을 계산해서요,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인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단기 이동 평균이랑 장기 이동 평균을 분별할 때 쓰는데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걸로 또 지지와 저항을 배우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 텐데요. 이 시장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리스크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시장의 일반적인 변동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모든 금융 자산에는 일반적인 위험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성을 관리하고 또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도구들을 사용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굿모닝 인베 방송도 이러한 전략과 도구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지식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변화하는 투자 시장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용어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투자 팁까지도 알아봤는데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입니다. 따라서 숙지 잘 해두셨다가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알아보고 하나하나 뭐 찾아보고 뭐 이런 거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또 있죠, 수민 씨. 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도움이 필요하실 때 두드리실 수 있는 문, 계속해서 중앙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핫이슈부터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까지 알찬 정보들로 채워드렸다면 여기 QR코드 뒤에서는 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경제 뉴스들 알짜배기만 꼽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2부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QR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공략주까지도 잘 이렇게 스포를 해주시는 그런 알찬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2부로 찾아올 텐데요. 2부 기대하시면서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굿모닝 인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수민이죠. 이제는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수민이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경제 소식들 쉽게 정리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내용 쉽게 알려드리는 저 애덤 스미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플레이션처럼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 이제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후변화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플레이션의 원인부터 알아볼 텐데요. 기후변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한 영향으로는 이렇게 자연재해 증가, 그리고 생산성의 감소,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자연재해 증가부터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홍수,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인프라도 파괴되게 되고 이런 재난을 복구하는 비용까지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생산성 감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극심한 기후 조건, 이 노동 생산성을 극심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요. 특히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우리 질병,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경제 비용까지도 증가해서 부담을 주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후플레이션의 원인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 복수 퀴즈인데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로 우리 자연재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특히 영향을 받는 산업,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원 씨. 네, 아무래도 아까 금사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맞아요. 식품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 하디 씨부터 오늘도 잘 들어주고 계신데 네. 진짜 초반부터 잘 들어주신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답은 농업이었습니다. 우리 사과, 금사과다, 금배다 이런 거에 이어서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농업이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의 생산량이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후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에서의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알아볼 수 있겠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 도입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까지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둘째로 보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탄소세 도입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이런 정책들을 사용해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이러한 경제 정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기후변화, 기후인플레이션일 것 같은데요. 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우리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퀴즈 안 풀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빈칸 퀴즈입니다. 이 네모에 대한 투자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정답 뭘까요? 네, 화석 연료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주신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을 할 텐데요. 네. 정답 너무 잘 맞춰주셔서 아주 칭찬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가 있고 우리 소모적인 연료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까지 줄여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모양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자, 저울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녹색 경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 녹색, 듣기만 해도 초록초록한 자연이 생각나는데 이런 색을 사용해서 녹색 경제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이 녹색 경제의 목표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균형을 맞춰서 동시에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지켜야 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계속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녹색 경제가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 측면까지도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녹색 경제의 목표가 무엇일까? 퀴즈 한번 맞춰봐야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은 진짜 모르시겠지만 우리 주원 씨가 여기서 정말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너무 강의를 잘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맞춰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녹색 경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처음에 이제 정답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렇게 앞에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제가 안 맞추면 진짜 죄인이 될 것 같은데 녹색 경제 어쨌든 뭐 경제랑 환경 둘 다 가지고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아, 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동시에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성 이런 키워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인데 정말 우리 세대까지만 살아갈 게 아니니까 우리 지구를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구는 계속해서 돌아갈 거고 우리의 세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지금의 세대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경제 발전에만 치우쳐서 우리가 이 사는 터전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환경만을 무조건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현 세대의 발전을 억제할 수만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후 위기와 환경 보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바로 산림 복원 및 보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림을 복원해주고 있는 산림을 지켜주는 이런 방법인데요. 숲이 탄소를 흡수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산림을 보호하고 파괴됐던 숲을 복원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산림복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까지도 상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앞서 언급했었던 녹색 성장과도 같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빠지면 아쉬운 퀴즈 타임. 벌써 네 번째 문제인데요. 산림복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게 바로 문제인데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숲이 흡수하는 겁니다. 이걸 흡수해요. 그래서 숲이? 도와주는 건데 네. 맞춰보시겠어요? 숲이 무엇을 흡수할까요? 여러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숲은 뭐 좀 안 좋은 공기도 좀 네. 흡수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물도 좀 머금고 있나?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숨 들이쉬고 내쉬면 또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정답입니다. 야, 역시. 자, 역시 주원 씨. 제가 알려드린 힌트까지 요목조목 해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흡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 간의 노력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기후변화가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후변화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파리협정과 같은 국내 협약, 전 세계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복습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 이 협약 뭐였다?
바로 파리 협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국가에서 탄소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기업이 이를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이 거래 제도가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해주고 또 친환경 기술 개발까지도 촉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퀴즈로 또 복습해보면 이 경제적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나면 기업의 이 거래 제도가 남겠죠. 그럼 이 거래를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기업이 잔여 배출권을 판매하면서 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원 씨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기후변화가 환경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 만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요. 2부에서는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한 알찬 퀴즈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알찬 퀴즈 타임도 놓치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식 기강 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퀴즈가 또 많아졌습니다. 오늘 퀴즈 한번 잘 풀어보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복습 살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회사가 이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주식으로 발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투자를 해서 회사에게 돈을 줘서 함께 동업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투자받는 방법이 주식만 있지는 않겠죠.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은 회사가 돈을 먼저 빌립니다. 빌리고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호황일 때 채권 투자자, 주식 투자자 누가 더 이득일까요? 누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식 투자자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떤 투자자가 기분이 더 좋을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 채권 투자자입니다. 채권 투자자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우리 채권 투자자들도 기분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회사의 주인과 우리가 함께 동업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투자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그래서 주식시장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살펴봤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런데 투자자가 분류가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죠.
코스피에서 제가 항상 뭐 수급 이야기 드릴 때 외국인이다, 기관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맞춰볼까요? 수민 씨, 네. 한번 너무너무 잘 알죠, 이거는. 맞아요. 네, 저희가 맞춰보실까요? 아침마다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또 외국인, 그렇습니다. 외인이라고도 하죠. 또 네. 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 수민 씨가 역시나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민 씨한테 약간 질문하면은 수민 씨가 기분 나빠할 만큼 수민 씨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고 이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돈을 받아서 투자해주는 형식인데요. 국민연금이나 보험사, 증권사, 은행처럼 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가 훨씬 규모가 크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이 국내 시장에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수민 씨가 좀 도와주면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또 네.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민 네. 씨가 태어나기 한참 전일 것 같아요. 한참 전이다. 네, 최소 5년 이상 전입니다. 5년 이상 전이다. 네, 그러면 또 1990년대, 그렇습니다. 1992년 어머, 맞췄어요. 맞았어요? 네. 와. 이거를 그러니까 수민 씨가 모르는 척하면서 맞추는 게 약간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민 씨가 제가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믿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19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IMF부터 활발하게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외국인 비율이 33%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당연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이나 기관처럼 큰 규모가 움직일 때 우리가 좀 따라가줘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기관, 외국인 이게 팔면 좀 팔고 사면 사야 될 텐데 우리 시장이 보통은 반대로 갑니다. 우리 기관과 외국인이 팔면 그거를 내가 다 피땀 흘려서 돈 번 걸로 다 빨아들이는데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수급의 주체를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이야기하기 전에 좀 우리 주식시장의 시장 시각식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들어가는데 뭐 24시간 매 시간 열려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침 하고 있잖아요. 아침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장외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심화를 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이 시간에 꼭 챙겨 보셔야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식 사기가 시작됩니다. 그 속을 때 사기 아니고요. 내가 구매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볼 텐데요. 스텝 1, 2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수민 씨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민 씨, 첫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식 계좌가 없다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여러분, 뭐 주식 시장 시간을 모르셨다면 이것도 알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출금 계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 계좌를 따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계좌를 먼저 개설하시고요. 그 두 번째,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수민 씨가 또 한번 맞춰줄 수 있을지 어려워서 맞출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식 사기의 스텝 2. 네. 이제 살 주식을 한번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에 들어왔다면 내가 살까 말까 요거를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살까 말까 요거를 우리 수진 씨가 좀 귀엽게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주식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전망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과정이.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경제 전망을 살펴봤다면 바로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시장과 밀당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파악입니다. 우리 수민 씨는 혹시 경기 파악할 때 네.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보고 네. 우리 해외 증시도 한번 보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코스피, 코스닥 항상 브리핑 해드리잖아요. 이 부분 항상 참고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 미국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경제 지표들로 경제를 파악하는 거, 이 경기가 어떤지 파악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망한 산업군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거에 들어갈까? 전력에 들어갈까? 화장품에 들어갈까? 아니면 반도체에 들어갈까?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이 좋으니까 삼성 나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먼저 산업군을 보셔야 되고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런 산업군이 잘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뭐 산업군을 이쪽으로 좀 잡아볼까? 요즘에는 AI가 발전을 하니까 로봇 반도체가 잘 가지 않을까? 유리기판이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종목을 정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종목을 좀 겨냥해보는 건데요. 생각보다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생활 속 경제 이야기에서 앞에서 뭐 투자 전략 세우셔야 돼요. 예산 짜셔야 돼요. 뭐 용어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아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종목 정하시고 그때서야 우리 시장에 대차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경제, 우리 주식 기강 잡기는 계속해서 하겠지만 여기까지 봤으면은 보신 분들은 이제는 주식 좀 알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셨으면 일반적인 사람만큼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시면서 더 깊은 심화 이야기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 퀴즈 맞춰준 수민 씨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저 주식 기강 잡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강이 잡히는 건 아닌가. 주식 잘 모르는데 조금 떨렸었는데 네. 이제 이 기강 잡고 이제 투자까지 또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후 인플레이션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하실 게 또 있나요? 또 우리 기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뉴스 쏟아지는 부분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이거다 저거다 말 많았는데 오늘은 기후플레이션, 초코플레이션 신조어들 많이 만들었던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또 주원 씨와 함께 주식까지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인베스테이너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